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도청하고 녹취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도청 같은 경우에는 불법이고, 녹취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제3자하고 대화를 할 때 그걸 녹음을 하는 거는 이제 처벌 규정이 없어서 처벌을 안 하는데, 지금 녹취에 대해 가지고 지금 규제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그 민사 사건에서도 그렇지만 녹취 부분을 지금 보통 이제 증거 자료로 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지금 내가 불법으로 증거를 수집하게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도청하고 녹취에 대해서 일단 구분을 하고, 도청은 왜 안 되는지 하고, 녹취는 어떻게 사용을 하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녹음을 하는데, 지금 뭐 문제가 생기면, 법률 문제가 발생을 하면 보통 이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이제 녹음을 하죠. 녹음을 하는데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는 도청이고 하나는 녹취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도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가 아닌 제3자들이 대화하는, 제3자가 대화하는 그 대화를, 그 녹음을 몰래 한다는 게 이제 도청이고, 녹취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당사자가 돼서 나와 다른 제3자가 대화를 할때 이걸 녹음하는 게 녹취예요. 녹음을 하는 방법은 뭐 두 가지, 이제 그 녹음기를 가지고 녹음을 하는 방법이 있고, 통화 내용을 보통 이제 요즘에는 휴대폰으로 녹음이 되니까 통신 장비를 이용해서 녹음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상관이 없어요. 왜 상관이 없냐면은, 왜 도청이 처벌을 받느냐 그러면, 통신비밀보호법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건으로 처벌을 받는 거예요. 통신비밀보호법이라는 건 그 지금 형량도 굉장히 무거워요. 이게 통신 비밀이라는 게 사생활 침해 사건이기 때문에, 법익이 보호하는 법익이 사생활을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징역이죠.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한다. 이렇게 벌금이 없어요. 문제는 벌금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중한 처벌을 받는 건데, 여기서 보면 뭐냐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 녹음 또는 청취한 자, 녹음뿐만 아니라 청취를 해도 그거는 이제 해당이 되는 거예요. 통신비밀보호법. 그러고 이 녹음된 통신이나 대화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도 동일하게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을 선고를 받아요. 그래서 보통 지금 1년 이상이라 그러면, 법정형이 1년 이상이라 그러면 선처를 해도 6개월이 나오고, 6개월 이상이라 그러면 6개월에서 3년 이하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집행유예는 받을 수가 있는데,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징역형으로 전과가 남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부분이 그거예요. 이쪽에서 지금 도청은 왜 처벌을 받느냐. 도청 같은 경우는 이게 죄형 법정주의라는 게 있어요. 죄형 법정주의라는 건 죄와, 그러니까 이게 범죄가 뭔지를 이제 특정을 하고, 여기에서 형벌을 뭘 내릴지를 법으로 이제 정해줘야지. 죄형 법정주의라는 게 법으로 정해줘야 처벌을 할 수 있다는 경우고, 지금 도청 같은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엄격하게 처벌을 하고 있고, 녹취 같은 경우는 처벌 규정이라는 게 없어요. 그 규제하는 법률이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이거는 처벌을 안 받는 거지. 이게 뭐 위법한지 아닌지는 여부는 이제 이전의 얘기고, 녹취는 일단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처벌을 안 받고, 도청 같은 경우에 제3자가 대화하는 걸 녹음을 한다든가 들었을 때, 아니면 또 이런 사실을 제3자한테 공개를 했을 때, 이럴 때는 처벌을 받아요. 그래서 지금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으니까 이런 부분은 주의를 해야 되고, 두 번째 또 중요한 부분은, 보통 우리가 녹음하는 이유가 이거를 증거로 삼기 위해서 녹음을 해요. 보통은 증거로 삼기 위해서 녹음을 하는데, 증거라는 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증거 능력이라는 게 있고, 증거력,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래서 형사소송에서 얘기하는 건데, 증거 능력이라는 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어요. 증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게 도청이라 그러면 불법 수집 증거기 때문에 이거는 증거 능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증거력이 있냐 없냐 따지질 않아요. 이거는. 근데 증거 능력이 있는 것 중에, 증거 능력이 있는 증거 중에 증거력이 얼마나 있는지는 이제 판사가 판단을 할 건데, 판사가 판단을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해줘야 되는 게, 일단 우리 이제 피고나 원고 입장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그 증거라는 걸 이제 보통 수집하려고 녹음이나 녹취를 하는데, 녹음이나 도청을 하는데, 도청 같은 경우는 아예 채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없고 처벌을 또 받고, 그 중에서도 녹취 같은 경우에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되고 재판에서 증거력을 인정을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일단 우리가 이제 녹취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정리를 하고, 어,
가장 좋은 건 우리가 이제 A하고 B하고 이제 동거래를 할 때 보통 이제 동거래가 문제죠. 동거래를 할 때 문서로 남기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형식을 필요로 하진 않아요.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 분류식 행위인데 이게 어차피 지금 그 돈에 대한 금액과 지금 대여금이라는 사실과 이게 변제를 언제 하겠다는 변제 기일만 약정이 되면 이거는 지금 증거로 이제 증거로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고, 증거가 누락이 됐을 때 차후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지금 녹취예요. 녹취인데 녹취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도청하고 녹취로 구분이 되니까, 이런 도청은 당연히 불법이니까 안 되고, 녹취에 대해서는 본인이 증거 수집하는데 어떤 요건에 대해 가지고 녹음을 하면 되는지 그걸 정리를 해서 그렇게 대화를 녹음을 하게 되면은 증거 능력은 충분히 있고, 증거 능력은 있으니까 재판에 채택이 돼서 증거력을 다툴 수 있어요. 그래서 증거력이 높다 그러면 이건 다툼의 여지 없이 이제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고,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이제 도청하고 녹취 부분에 대해서 이거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되는 거고, 이게 왜 처벌을 안 받는지 여부. 이게 도청이라는 거는 제형 법정주의에 따라 가지고 이게 죄라는 걸 이제 법적으로 평가를 한 거고, 이걸 처벌 규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도청은 처벌하는 거고, 녹취는 아직까지 이건 처벌 규정이라는 게 없어요.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처벌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도덕적으로 좋냐 안 좋냐, 이걸 도덕적인 문제를 떠나 가지고 법적으로 처벌을 받냐 안 받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 녹취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은 없어요. 그래서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증거 수집을 할 때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활용하시면 혹시나 대여금이나 뭐 민사사건이든 형사사건이든 문제가 됐을 때 증거 수집하는 데는 지금 도청이나 녹취를 보통 하게 되는데, 당연히 이제 도청은 이제 증거 능력도 없을 분들은 인정도 못 받으니까 녹취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증거로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분명히 도청하고 녹취를 구분을 하고, 구분한 내용에서 내가 지금 어떤 부분에 대해서 녹취를 해야 되는지만 정리가 되면 증거 수집하기는 쉽고, 이제 법률 문제는 그렇게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내용을 또 정리를 할 거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또 다음 동영상 찍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